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F-22 랩터 1개 편대가 어제 우리나라 상공을 비행했고요. 그중 2대는 오산 기지에 당분간 머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때는 미국의 핵 항모까지 들어올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하늘과 바다 그리고 육지까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전투력이 한반도로 총집결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에 어느 정도 압력이 될 수 있을지 바로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정일의 생일이었던 16일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만 데리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요란했던 작년의 참배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데요. 어쨌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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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잘 아시는 볼레로, 똑같은 멜로디와 리듬이 무려 15분간 반복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라벨은 말하죠. 이 곡은 내 유일한 걸작이다. 그러나 음악이 없는 실험일 뿐이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새해 새 차를 갖고 싶다면, 새해 더 넥스트 스파크를 갖고 싶다면 기회는 바로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오세요.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매하신 선착순 3,000분께 100만 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9일까지 2015년 생산 차량 한정.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 새아침.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가 어제 국민의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과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직접 이상돈 교수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 이제 어제 입당을 하신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언론에서는 시간이 좀 오래 지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지연이 됐다가 이제 입당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그 창당대회 하는 날 뭐 제가 합류했다고 나온 보도가 좀 앞서 나간 것이죠. 보도가 지금까지. 앞섰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휴가 있었죠. 예. 네, 그리고 저를 처음 오래전부터 좀 같이 하자고 말을 했던 김한길 의원 상임군대 공동위원장이 뭐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해서 예. 그래서 뭐 공백이 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 판에 한 며칠은 많이 고민을 했죠. 예. 김한길 위원장 요새 한동안 또 안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만나보셨어요? 네, 지금은 뭐 일단 이제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예. 지금은 또 광진 지역구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이상돈 교수께서 어제 입당하시고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대북정책 쪽 얘기였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안보는 좀 보수, 경제는 진보 쪽으로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이 그 당내 정리가 쉬울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까지 예. 대변인 수준에서 나온 발표가 밖에서 보기는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보 쪽이 아니냐 이런 예. 평가가 많이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은 저는 뭐 당 구성원이나 또는 당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확실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검토해서 조속히 이런 엄중한 시국에 당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요, 실제로 지금 천정배 공동대표의 어떤 대북정책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박주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햇볕정책 계승자를 지금 자처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정동영 전 장관까지 합세를 하게 된다면 지금 사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대북 정책은 사실상 현실화되기 국민의당 입장에서 반영되기 힘들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벌써 햇볕 정책이 뭐냐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햇볕 정책은 말하자면 대북 포용 정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보다 정확히 얘기할 것 같으면 대화를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그다음에 이산가족 가족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다들 환영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고 또 시행에 들어갔고 성과를 거뒀죠. 그러나 햇볕 정책이 의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요? 난 그래서 햇볕 정책 중에서 우리가 북한 핵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남북교를 다 끊어야 된다.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 한학갑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하기를요. 전윤철 위원장이 지금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었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얘기 직접 못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혹시 알아보셨어요? 아니, 그거 제가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예. 전 감사원장께서는 전 감사원장이시죠. 예. 뭐 공천 심사위원장이 아니시고 뭐 예. 공천에 있어서 좀 자격 심사위원회 같은 거 그런 걸 맡는다고 뭐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결정된 게 아니었군요. 당에서, 그죠? 그 부분은 제가 예.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네네. 네. 그러시군요. 예, 지금 그러면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호남 지역 현역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남 지역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 공천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도 갖고 있고, 반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문제가 예. 어느 당이나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 현역 의원들은 저는 응당 다 그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정당이라도. 예. 네, 그런데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희망이 어느 정당이든 간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예.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여론조사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역 의원들이 다 우세하죠. 예. 그러니까 뭐 모든 정당이 뭐 컷오프 이렇게 하는데 어허.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당 경우는 딱 현역 의원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인원도 많지가 않은 정당에서 이렇게 강제적인 컷오프 같은 거 그거는 사실상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당 지도부가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정동연 전 장관은 어떻게 입당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 아는 바가 없고요. 그것은 당 지도부가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되도록 많은 분들하고 함께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윤여준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당장의 전략부터 그 의석 한두 석 정도를 생각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정동영 전 의장을 영입 또는 뭐 공천해야 되겠지만은
또 전국적인 선거 판도를 보면은 그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윤여준 전 장관께서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제까지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리고 정동영 전 의장의 본인이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자, 선거연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선거연대는 안철수 공동대표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선거연대하기 위해서 상당이란 어려운 과정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연대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러나 특히 소선거구제에서 야당이 후보가 많이 나오면은 유효투표에서는 야권이 승리했지만은 선거는 패배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가서는 뭐 지역 단위로 후보자끼리 한 후보가 양보하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게 되겠죠. 수도권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에 입당하신 그리고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배경 그리고 북핵 규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치권 공방 여전합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햇볕 정책과는 완전히 결별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종합적인 얘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죠. 정동영 전 장관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 교수님. 예. 지금 햇볕 정책은 완전히 끝났다고 우리 정 장관께서도 판단을 하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는 햇볕 정책을 폐지한 거죠. 끝낸 거죠. 그런데 이 햇볕 정책은 사실은 연원은 탈냉전이 시작되던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77 선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결과 그리고 흡수, 붕괴론으로부터 이제 서로 악수하고 공존하자는 쪽으로 전환된 것이 사실상 대북 포용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 원조는 사실 새누리당 정부의 그 할아버지 정부라고 할까요? 노태우 정부로부터 시작됐던 그래서 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근 3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정부의 정책 방향을 뒤집은 건데요. 네. 이건 명백하게 역사를 역행한 것입니다. 자, 근데요. 저희가 이수혁 그러니까 초대 육자회담 수석 대표셨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수혁 위원장하고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수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1차, 2차, 3차, 4차 핵실험 때까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장거리 로켓 발사 1차, 2차, 3차, 4차 핵실험과 병행해서 이렇게 운반 수단에 대한 실험 때도 한국을 바라보는 바깥의 시선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나자 무디스가 신용평가기관이죠. 한국 경제에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1992년 그것도 노태우 정부죠. 남북 기본 합의서가 한반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계적 탈냉전 시대 이후 그러니까 독일 통일 이후 동유럽 붕괴 이후 소련 해체 이후 예. 한반도에서 대장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침과 남과 북 사이에 서로 침략하지 않고 불가침과 화해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92년 1월에 발효됐는데요. 제1장 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것이 폐지된 겁니다. 남과 북은 서로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3조 남과 북은 서로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 4조 남과 북은 서로 전목 파괴하지 아니한다. 라는 기본 합의서를 파괴하고 불가침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선언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이 당 서기실하고 39호실로 들어간다는 입장. 이거는 어제도 통일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고. 자,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개성공단 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노동당에 상납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원유철 원내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이미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비이성적인 주장입니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천착한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본인이 느닷없이 무슨 정보를 어디서 받았을 리도 없을 것이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개성공단은요, 국제사회가 유엔이 정상적인 경제거래다라고 규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요, 강력한 제재 입법을 하면서도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합니다. 하나는 법률 형태로 제재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형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률 형태라는 것은 굉장히 이 규제를 복잡하고 또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국의 기업이나 자국 국민들이 대북 제재로 해서 피해를 입지 않고 북한 쪽에 고통을 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개성공단 폐쇄는 저쪽에 고통을 주기보다는 우리 쪽에 수십 배, 수백 배 자국 경제와 자국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요, 미국 시민이 지금도 북한을 시민권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관광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요. 그러면 미국 시민이 가서 북한에 가서 밥 사 먹고 호텔비 내고 뭔가 물건을 사고 달러가 들어갑니다. 이 달러가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괴멸론, 자기는 추호도 거기에 대해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도 상당히 동감을 표했다라는 것이 어제 채널A의 보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분명히 NSC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수석,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이 멤버입니다. 이분들이
열린 토론, 치열한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모를까.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이 무모한 또 무책임한 개성공단 폐쇄 또 한반도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은 정부 내에 없다면 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야당 그리고 언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북한 괴멸론을 외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북한 붕괴론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배후입니다. 예. 붕괴론을 이 잘못된 근거 없는 이런 신념에 입각해서 예. 공단 폐쇄 조치를 해서 자국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고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를 위태롭게 보게 됐는데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할 야당이 그 야당이 또 어떤 야당입니까? 한반도의 날카로운 대립과 긴장의 역사를 화해와 협력의 역사로 바꿔놓고 실천한 그래서 소중한 옥동자를 개성공단이라는 옥동자를 금강산 관광이라는 화해 조치를 그리고 철도 도로 연결이라는 역사적 사업을 만들어낸 유산을 계승한 정통 야당이 그 야당이 어떻게 북한 괴멸론이라고 하는 햇볕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언수를 쓸 수 있습니까? 저는 망연아연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정동영 전 장관께서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실 겁니까? 신 교수님, 제가 최근에 인터뷰 때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일찍 결정했어야죠. 그런데 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좀 이 문제를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발언을 하고 그리고 다시 좀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 바로 구체적인 얘기는 따로 좀 지금은 말씀하실 수 없다. 그죠? 아닙니다. 그건 이번 주 내로는 제가 이번 주 내로는 생각입니다. 그 이번 주 내로 그럼 저희랑 제일 좀 인터뷰를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영 전 장관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항공사부터 콜라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 기업 버진그룹의 유명한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 그는 스튜어디스 복장으로 항공사 기내에서 서빙을 하는 등 특이한 행동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힘의 원동력은 뭘까요? 리처드 브랜슨은 즐거운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생의 80%를 보내는 일터가 즐거워지는 직장 문화의 개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옥수수 TV는 폰안에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흑냄새를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야채 요정 김유리가 전하는 하루야채 건강 뉴스. 건강만큼은 자신있지? 라는 분들, 국민 4명 중 3명이 야채 부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50g의 하루치 야채 섭취량, 하루야채 한 병으로 채우세요. 지금까지 한국야쿠르트 제공 하루야채 건강 뉴스였습니다. 안녕.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자이, 힐스테이트, 더샵 브랜드 아파트를 하나에. 쇼핑, 문화, 교육을 한 번에. 한강과 호수공원을 한눈에. 킨텍스역 원시티. 단지 앞 GTX 킨텍스역 계획까지.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만드는 2194세대 주거 대작. 킨텍스역 원시티. 3월 분양 예정. 1644-1331. 홍삼 연탄? 무슨 이름이 연탄이야? 연탄! 연한탄산이 들어가서 먹는 거지. 연탄! 당연 홍삼 드링크인데 불도 붙어? 연탄! 마시면 힘이 활활. 야, 어마어마하다 홍삼 연탄. 연한탄산 홍삼 드링크 홍연탄. 연탄, 감탄.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하우징 페어. 2016년 2월 24일부터 킨텍스 본 행사는 이상 네트워크스가 주최합니다. 경양 하우징 페어.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이 정치적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전국 광역시도에서 최소한 곳, 최대 3곳을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침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우선단수 추천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자, 먼저 20% 현역 의원 물갈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참 저도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무슨 기준으로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20%씩 잘라냅니까? 그 기준은 이제 만든다는 게 이한구 위원장의 생각 아닌가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당원 당규가 있는데 위원장이라고 해서 몇 프로씩 잘라낸다면 세상에 그런 공천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이것은 너무 좀 의혹이 예. 앞서다 보니까 지나친 표현이라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된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군요. 네. 근데요, 그 당원 당규,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20% 컷오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당원 당규에 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당의 사정은요. 예.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선 추천 문제인데요. 그죠? 네네. 네. 자, 보통 한 시도 지역에서 3곳 정도씩 이 우선 추천을, 시도별로 3곳을 우선 추천하겠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텐데요. 일단은 3곳 정도 되면 이게 한 40곳이 넘죠. 그죠?
아니죠. 지금 조금 시도변. 오해가 있으신데요. 예. 저도 그 이한구 의원이 얘기한 걸 지금 가지고 보고 있는데 큰 큰 시라든지 서울시 뭐 이런 곳은 이제 좀 뭐 2명, 3명이지면은 이제 도별로는 한 곳 정도씩을 도별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이 지금 원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예. 우선 추천 이 지역이라는 것이 누가 갈 수 있냐? 여성 장애인 등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공모 신청을 했는데 당선 가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예. 이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곳을 가는 건데 이분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우선 추천 뭐 20% 뭐 어떤 컷오프 등식의 냄새를 이렇게 풍기면서 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것이 마치 전국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그 의구심과 반발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등 그리고 공모를 했는데 현재 그 당선 가능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을 우선 추천이라는 지역에 검토하는 겁니다. 예. 네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근데 이런 분들도 당원 당규에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당원 당규에 맞는 어긋나는 얘기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어리둥절해지거든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원 당규 103조에 보면 우선 추천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봐서는 누구 얘기도 다 맞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고 어떤 규정에서 여기에 그러한 선정 작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성 장애인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또 현재의 당선 가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우선 추천제의 대상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 이한구 위원장께서 이런 내용을 또 이게 검토 중에 토의는 있었지면은 뭐 이렇게 자기가 발표를 했다면은 이런 큰 오해는 불러일으키지 않는데 이 내용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 그걸 빼버리고 우선 추천제라는 큰 틀에서 뭐 몇 프로라는 것을 딱 또 지역별로 뭐 몇 군데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이한구 위원장께서 당대표는 공천에 관여하지 말라. 근데 이게 과거에도 당대표도 공천 안 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게 당원 당규에 당대표가 공천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나요? 이제 관여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당대표는 당의 모든 권한과 또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대표입니다. 하지만은 새누리당은 집단 지도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당 대표 아닙니까? 전당대회에서 뽑힌 대표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행정위원회가 가로놓여 갖고 진척을 못 보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당과 조율을 하면서 이 관리위원회가 진행되는 것들은 알아야 되겠고 또 그런 사항은 또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내용에 대해서 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이한구 위원장하고 김무성 대표하고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이렇게 그 갈등이 격앙돼 있을 때 최고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좀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물론 언론에서 보는 측도가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자기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또 걸러지지 않은 내용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하고 또 혼자 가서 이렇게 중대한 이 발표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은 의혹을 갖지면은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11명의 그 공관위 심사위원들은 상당히 참 언짢은 상태에서 어제 그 이한구 의원 방으로 찾아가서 우리 그 공심위원회 3개 분과위원장들하고 사무총장하고 5명이 앉아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방송에도 이미 나갔습니다만은 유감스럽다. 예.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내가 발표한 것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만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그 유감의 표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어제 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 언론인이 몇 분께서 질문하시기를 그러면은 접대 발표한 거 그렇게 발표한 거는 무효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뭐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매끄럽지 못하게 끝났는데 저는 그 부분으로부터 더 정치하다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 얘기가 나간 것이지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는 아주 언론인 앞에서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하게 의원들 간에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된 사항만 발표할 거고 또 그다음에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대변인을 좀 둬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대변인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생긴 하나의 저는 부작용이라고도 보고 있죠. 예. 네. 그거 왜 다 하실까요? 그 대변인 두실 수도 있을 텐데.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쥐들도 웬만하면은 좀 일을 분담해서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도 몇 번 드렸는데 예. 그분이 워낙 이제 그 강한 자기 의지를 갖고 내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돌출이 됐는데 앞으로는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어제 그분이 하신 말씀도 있고. 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아까 이제 그 우선 추천 이게 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근데 이 당선 가능성이라는 게 이게 해석에 따라서 주관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우리 공천의 과정은 투명하고 예. 공개적으로 하는데 결론은 상대 후보를 이기는 후보를 내자는 것이 저희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만들었는데 상대 후보와 비교를 해보니 이건 도저히 당선 가능이 없다. 그러면 이건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제가 겁니다. 왜 이거 여쭤보냐면 험지 출마론 이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험지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네네. 그게 주관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잘 알겠습니다. 네네. 자,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번에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